네, 앞서 보셨던 저희 X큐브 90 그리고 70 엘리트 저희가 출시를 하게 돼서 해당 제품에 대해서 최근에 내과 선생님들 대상으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에 대한 구장비에 대한 특별 보상 일부 할인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옵션으로 ATI나 그리고 마이크로뷰 또는 브릴리언트 플로우 중에 두 가지를 선택하셔서 무료로 받아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F 패키지라고 해서 저희 EKG나 CW 그리고 TDI, A모드 등을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한번 연락 부탁드릴게요. 02-3777-8515번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휴식 시간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김일봉 원장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원장님 강의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네, 원장님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화면 공유했습니다. 화면이 났습니까? 네, 화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쇼로 옮기겠습니다. 예. 네, 화면 잘 보여요.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 이제 2024년 중강의 특강을 뭘 할까 고민하다가 작년 외과 초음파학회 거기에서 제가 강의했는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남 삼정호텔에서 진행된 강의입니다. 삼정호텔은 조금 저하고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옛날에 내과 초음파 내과 전문의 시험 칠 때 이 삼정호텔에서 합숙해 가지고 공부했던 호텔입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초음파의 원리에 대해서 선생님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초음파에 대해서 코난 도일하고 서수지 선생님의 명언을 소개합니다. 코난 도일의 이 셜록 홈즈의 주인공은 코난 도일이죠.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에드버린 의과대학을 나오고 의사입니다. 런던에서 개업을 했는데 기업이 영 시원찮아서 남는 시간에 이 소설을 추리 소설을 써가지고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추리 소설 작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의학에 특히 초음파나 CT나 MRI 진단 같은 것은 이 추리하고 굉장히 맞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그래서 셜록 홈즈에 나오는 것에 여기 본다는 것과 관찰한다는 것은 크게 다르다. 맞는 말이죠. 무슨 일이든지 경험으로 배우는 것이다. 이게 전부 다 우리 의사하고 같습니다.
의사의 보는 거하고 관찰과 틀리고 경험을 해야만이 배우는 것이죠. 계명의대 서수지 교수님 돌아가신 영상의학의 대가십니다. 제가 이제 복부 초음파 및 영상진단의 책을 저술했을 때 그때 추천사를 받았습니다. 그 추천사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상의학은 걱정과 근심을 하는 학문이다. 이는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연민의 바탕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훌륭하신 말씀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음파 영상을 판독할 때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받았죠. 초음파도 3계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초음파의 에코의 강도는 반사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초음파는 고에코, 아이소에코, 저에코 이렇게 나오는 무에코 나오는데 이 에코는 물질이 딱딱하다 소프트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초음파 빔이 가가지고 반사를 많이 하면 강에코가 되고 없으면 전혀 못하면 무에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반사의 정도에 따라서 고에코, 등에코, 저에코 이렇게 무에코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초음파의 반사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느냐? 초음파의 반사는 구성물질의 종류와 물질 내부의 임피던스 차이에 한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초음파가 어떤 물질에 부딪힐 때 스케아라든지 칼스키라든지 에어 같은 공기 같은 자체가 강한 반사체일 때는 이 부딪혀가 돌아오기 때문에 반사를 하죠. 그러나 이제 어떤 물질이 여러 가지 물질로 혼합이 될 경우에는 이 초음파빔이 이 A 물질, B 물질에 각각의 물질은 초음파의 전달 속도가 있습니다. 이 전달 속도를 임피던스를 하는데 이 A 물질하고 B 물질이 서로의 전달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면 그 경계면에서 반사를 하게 됩니다. 이걸 acoustic interfa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에서 고에코로 나오는 대부분의 원인이 바로 이 물질의 acoustic interface에서 생기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초음파의 에코의 포에는 상대적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의과대학의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 했는데 의과대학 들어오고 나면 상대적으로 보면 워낙 공부 잘하거나 하거나 암기 도사들하고 만나면 결국은 성적이 중위권으로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너무 잘하는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공부를 성적이 낮게 평가되죠. 이 고에코 혈관정도 주변 간실질이 높은 고에코이면 저에코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 성적 평가 면제로 절대 평가가 아니고 상대 평가라는 점입니다. 요 세 가지 원칙을 머릿속에 간지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에코입니다. 우리가 무에코로 나타나는 것은 시스터 안에 물이거나 혈액이거나 림파틱 플루이드거나 히러스 플루이드입니다. 이거는 초음파 빔이 트랜스미션을 아주 잘하고 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질 않아죠. 그래서 헤파틱 시스터에서는 무에코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강한 낭종인데 낭종은 헤파틱 시스터는 앱세리움으로 라인인되는 트루시스터죠. 트루하고 슈도시스터는 트루시스터는 상피셰프로 라이닝 된 거고 슈도시스터는 판크레 슈도시스터처럼 앱세리움이 없고 커넥티브 티슈로 라이닝 되는 것은 슈도시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앱세리움 라이닝 된 시스터는 아주 경계가 스무스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터는 물은 초음파에 반사가 안 하고 그대로 통과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무에코로 나옵니다.
다음에 요 뒤에 후방 음량 증강이 보이죠. 왜 이것이 생겼냐면 초음파는 포면부터 심부까지 이 균질하게 나타나야 변변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초음파가 포면보다 심부에서 돌아오는 초음파를 좀 더 그 가산점을 줘서 전체가 포면에서 심부까지 균질하게 영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시스터를 통한 초음파 빔은 감쇄가 안 되고 뒤로 가게 되죠. 그래서 뒤에서 돌아오는 거는 가산점을 받아서 고에코로 나타납니다. 결국은 시스터는 초음파 빔이 감쇄가 적게 들어서 후방 음량 증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소견은 자세히 보시면 시스터는 물하고 요 간실질하고는 이 음속의 차이가 큽니다. 물은 감쇄는 적게 되지만 초음파의 전달 속도가 느리게 되죠. 그러나 실질은 초음파 전달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물하고 간실질 사이 경계면에 이렇게 고에코 나타나는, 여기도 고에코가 나타나죠. 이걸 어코스틱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시스터와 다른 저에코 결절의 감별에는 이 어코스틱 인터페이스 경계면 고에코가 굉장히 중요한 감별 진단이 됩니다. 칼라 도플러에서 시스터는 헬리오 신호가 없지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에코는 스톤입니다. 이게 칼시피케이션이 되죠. 도르나 칼시피케이션은 초음파 빔이 부딪혀가 강하게 반사가 되고 뒤쪽에는 초음파 빔이 안 가니까 후방 음영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에어도 마찬가지로 고에코입니다. 초음파는 공기에 부딪히면 강하게 반사돼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고에코로 나타납니다. 근데 에어에서 보시면 여기 링다운 아티팩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에어에 공기 방울이 있으면 공기방울 안에 액체가 절여되면 이 초음파 빔이 공기방울 안에 액체에서 리버버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링다운 아티팩트를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에어를 시사하는 소견이 되죠. 우리가 복부 초음파할 때 렁에 보시면 렁의 알베올라에 에어가 있으면 이 에어에서 리버버레이션에가 링다운 아티팩트가 보이게 됩니다. 네. 다음에 이렇게 이 헤파틱 칼시피케이션이 생기면 이 칼시피케이션 뒤에 크리한 섀도우가 나오죠. 공기인 경우에는 이렇게 크리한 섀도우가 안 되고 더티 섀도우를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칼시피케이션은 치밀하기 때문에 초음파 초음파 빔이 통과할 극이 없는 거죠. 그러나 공기가 여러 개 있을 땐 그 틈새에 섀도우 초음파 빔이 통과해 가지고 더티 섀도우를 만들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링다운 아티팩트 메커니즘은 깔때기처럼 호온이 들어가서 요 안에 공기방울 안에 액체가 들어가면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를 만들게 되게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공기가 아주 많을 때, 콜론에 공일 때 이렇게 더티한 섀도우를 만들죠. 더티 섀도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칼시피케이션은 크리한 섀도우를 만들지만 공기는 공기 사이에 초음파 빔이 통과해 가지고 이런 더티한 포스트렛 섀도우를 만듭니다. 그리고 스토막이나 콜론에 대량의 공기가 있을 때는 이 바울에서 공기가 부딪혀 가지고 고에코로 보이고 또 복배기에 부딪혀가 다시 돌아와서 뒤쪽에 이렇게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를 만듭니다. 이런 거는 초음파 빔의 각도를 변경시키면 또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가 안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백하고 이 공기하고의 이 반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리버 압세스가 생겼을 때 압세스의 에어포밍 압세스 이런 게 있을 때는 압세스 캐비티의 위쪽에 공기방울이 뜨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에어를 생산하는 압세스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여기에 체스트 P에서 리버 안에 에어고 프루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액면 형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펫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패티 리버 하면 고에코로 나온다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펫이 반드시 고에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라이포마 지방종이 있죠. 지방종은 스킨 밑에 only 펫으로 구성되고 중간중간에 파이브로 티슈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스킨의 지방종은 저에코이고 이렇게 멀티플 에코제닉 라인이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only 펫으로 되면 저에코로 보이죠. 여기에 물을 집어했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인플레메이션이거나 튜머가 생기면 고에코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리버의 패티 리버가 고에코인 거는 헤파토사이트 안에 멀티플 펫가 있으면 초음파빔이 펫에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아주 펫이 작기 때문에 초음파빔의 그 폭보다 작게 되면 반사를 하지 않고 산란을 일으킵니다. 그럼 무수한 초음파빔이 산란을 일으키면 이 산란파가 간 실질에서 이 서메이션 합쳐져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패티리브의 점상 고에코는 이 펫 하나가 아니고 무수한 초음파 빔의 산란이 합쳐져 가지고 돌아와가 고에코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펫이 고에코로 나오려 하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산란파가 무수한 산란파가 있어야 되고 각 산란파가 아주 간격이 좁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둘이가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쳐지는 매개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매개 물질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우리 옛날에 뭐 유행가 중에서 인천 앞바다가 콜라라도 사이다라도 컵이 없으면 못 마신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지방이 아무리 산란파에도 매개 물질이 있어야만이 고에코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이 서브큐타닉 페이스에 파이브로 티슈가 있거나 또는 염증이 생기면 고에코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펫이 고에코로 되는 것은 산란파가 주위에서 합쳐져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에 고에코로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뭐 펫 리버에서 우리가 초음파로서 구별을 하는 것은 마일드는 간의 실질의 에코가 키드니 콜텍스의 에코보다 높을 때죠. 모더레이트는 포탈 베인이나 월 에코가 보이지 않을 때, 시비어는 횡격막 에코가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합니다만은 점점 이제 애매할 때도 많습니다. 크로닉 헤파타이티스는 팻도 어큐뮬레이션 되고 파이브로 티슈도 어큐뮬레이션 되기 때문에 이게 고에코가 팻 때문에 그런지 파이브로 티슈 때문에 그런지 구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기계로 우리 알피니온에서도 장착된 이 팻을 정량으로 진단하는 방법, 또 파이브로시스를 정량으로 구별하는 이런 이제 장치가 앞으로 점점 더 보편화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폴립하고 콜레스테롤 스톤입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는 콜레스테롤이 고에코의 원인을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을 때 완전한 콜레스테롤 스톤일 경우에는 초음파빔이 콜레스테롤에 부딪히면 대부분 반사가 되고 일부는 안으로 들어가가 감쇄가 되고 뒤쪽에 섀도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스톤은 섀도우를 동반하는 고에코다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는 콜레스테롤 폴립을 보시면 콜레스테롤 폴립은 이렇게 점상 고에코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고에코로 보입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콜레스테롤 폴립이 왜 고에코로 보이느냐? 예, 콜레스테롤 폴립은 이 앱세리움으로 담낭 앱세리움 콜레스테롤에 들어가면 히스테오사이트가 콜레스테롤을 엔갈핑 해가 안으로 프로트루딩 해가지고 해가게 되고, 그러면 초음파 빔이 히스테오사이트에 엔갈핑한 콜레스테롤하게 부딪혀가 그것이 산란대가 고에코로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콜레스테롤 폴립은 보시면 이렇게 표면이 스무스하지 않습니다. 안이 속속속 들어간 마치 슬리트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초음파 빔이 이렇게 콜레스테롤 폴립에 들어가면 요 슬리트하고 폴립하고 실질하고의 코스트 인터페이스가 증가해가지고 고에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점점점점들이 콜레스테롤에 반사해 있는 것이 아니고 콜레스테롤 폴립에 뾰족뾰족하게 들은 무수한 슬리트, 홈 사이에서의 코스 인터페이스에 의한 고에코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하고 새로운 지식이 자꾸 바뀌게 됩니다. 다음에는 콜로이드가 고에코입니다. 사이로이드를 보시면 사이로이드의 머슬은 제에코고 사이로이드는 고에코로 나오죠. 혈관은 무에코고 보는 강한 고에코로 나옵니다. 그러면 사이로이드가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사이로이드는 콜로이드를 저류한 폴리큘러 셀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초음파빔은 이 폴리큘러 셀의 앱세리움하고 콜로이드하고는 굉장히 강한 계면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무수한 반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콜로이드 자체도 우리가 고에코로 보입니다. 우리가 갑상선의 폴리클이 럽처대가 이 콜로이드가 주위 실질에 퍼져나가거나 이것이 뭉쳐지면 콜로이드 크리스탈이 되가 고에코로 보이죠. 그리고 폴리클 안에 콜로이드가 덴스해지만 고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콜로이드가 고에코로 보입니다. 다음에 파이브러스 티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이브러스 티슈가 고에코 되는데 이 파이브러스 티슈가 정상 조직 안에 흩어져 있을 때는 고에코가 됩니다. 그는 예를 들자면 그런 리버 시로시스 되면 리버의 실질 안에 파이브로시스가 스캐터링 되죠. 그렇게 되면 초음파빔이 파이브러스 티슈에 부딪혀 가지고 산란을 일으키고 폐하고 똑같습니다. 이 무수한 산란파가 이것이 합쳐져가 돌아와서 고에코가 됩니다. 그러나 파이브로시스가 저에코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HCC에서 HCC의 주위에 헬로가 파이브로시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브로시스가 다른 조직에게 스캐터링 되지 않고 only 파이브로시스로 둘러싸면 균질한 파이브로시스 될 때는 이것이 산란을 일으키지 않고 저에코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파이브로시스도 페트와 마찬가지로 노멀 서라운딩 스트럭처에 스캐터링 돼야만이 코스 인터페이스에서 고에코로 됩니다. 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 칼시노마에서 주로 페리페럴 콜란지오 중에서 세포 성분이 적고 파이브로시스가 많으면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판크레아 캔서를 보시면 판크레아 캔서는 이 세포 성분이 적고 파이브로 티슈가 많기 때문에 그 데스모 플러스 리액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에코로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판크레아 캔서가 생기는 연령이 되면 그 판크레아스가 이 팻 어큐뮬레이션이 많이 되거나 또는 에이트로픽 체인지나 여러 가지 파이브로 티슈가 때문에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판크레아 캔서의 에코제니티와 이 주위에 있는
판크레아스의 실질의 에코의 차이가 비교해 보면 대체로 캔서가 판크레아스의 조직보다 에코가 낮게 되죠. 상대적으로 저에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판크레아스 캔서는 파이브로시스가 많은 조직이 있고 세포 성분이 적지만 저에코로 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에코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대단간암이죠. 간대단간암은 이 고에코로 나타날 수가 많습니다. 파이브로 티슈가 굉장히 많고 세포 성분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콜란지오시에도 세포 성분이 많고 파이브러스가 적을 때는 이 저에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초음파의 영상은 안에 내부에 어떤 물질로 채워져 있느냐, 또 그게 구성의 비에 따라서 그렇게 에코가 달라집니다. 오늘 선생님한테 우리 김대인 선생님이 강의하는 해망지오마, 혈관종이죠. 혈관종을 요거는 카보너스 해망지오마. 카보너스는 하는 것은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요렇게 엔도세리움이 있고 안에 이 내강에 혈액으로 꽉 차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동굴처럼 보인다. 케이번이죠. 그러면 초음파 빔이 이렇게 와서 엔도세리움하고 이 안에 있는 혈액하고 여기는 뭐 음양 계면차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코스트 인터페이스에서 무수한 반사를 해서 이게 돌아와서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해망지오마의 고에코는 엔도세리움과 바스큘라 레이크에 이에서 생기는 거죠. 만약에 해망지오마가 굉장히 커져버리면 이 이제 코스 인터페이스가 줄어들고 시스트처럼 되기 때문에 해망지오마 에코가 떨어져 버립니다. 반대로 이 해망지오마가 클랩스 되어 버리면 이 코스 인터페이스 생기는 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저에코가 됩니다. 그렇게 해망지오마, 고에코 해망지오마 내부에 바스큘라 레이크가 커지거나 또는 반대로 클랩스 되면 에코가 감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해망지오마가 변성이 되더라도 페리페랄 부분은 그래도 이 바스큘라 레이크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 해망지오마를 보시면 진단에 마지널 스트롱 에코를 동반하는 수가 보입니다. 그래서 해망지오마가 고에코로 나오는 수도 있고 저에코로 나올 수도 있고 내부가 믹스드 에코로 보이고 또는 내부는 저에코가 되더라도 페리페랄 부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바스큘라 레이크를 유지하고 코스트 인터페이스를 유지해서 마지널 스트롱 에코를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염증이 생기면 고에코가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헤파틱 압세스에도 처음에는 고에코로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김대진 선생님의 영상에도 보여주면 염증이 생기면 주위 조직으로 염증세포가 침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펜디사이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펜디사이티스 염증이 생기면 아펜딕스 주위에 메조 아펜딕스에 염증세포가 침윤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초음파 빔이 그 주위에 메조 아펜딕스의 폐쇄 산란을 일으키고 산란파가 이 염증세포를 매개로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에코로 되는 거죠. 그렇게 고에코 됩니다. 염증세포가 침윤되면 처음에는 고에코로 되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액체가 고이게 되면 바스큘라 베슬에서 엑스데이트가 생기면 에코가 떨어지게 됩니다. 염증세포도 그렇고 종양세포도 침윤되면 처음에는 고에코로 나오게 됩니다. 앞서서 이거 사진에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고에코로 되어 있다가 진행되면 이렇게 프루이드가 고인 부분은 앞서서 있는 거는 저에코가 되고 무에코가 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파이브로시스가 월 칼시케이션이 되면 페리페랄 고에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뮤시너스 머티리얼이 고에코로 나옵니다.
우리 렉탈 캔서가 리버로 메타세이스 가면 우리가 여기에 리버에서 고에코로 보여요. 이거는 뮤신이 되면 이 초음파 빔이 뮤신에 부딪혀가 산란이 일으키고 이 무수한 산란파가 합쳐져서 돌아와서 고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헤파틱 메타세이스 뮤신을 분별 여기에 렉툼의 캔서가 생겨가 리버로 메타세이스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를 되면 고에코로 나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네크로시스에서 완전히 시스틱 네크로시스만 무에코 저에코로 나오지만 응고 괴사를 잃게 되면 초음파 빔의 응고 부분에 산란파가 합쳐져가 돌아와서 고에코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이포에코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머슬이 저에코입니다. 균질한 조직이 되면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해서 저에코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프루이드가 어큐뮬레이션 되면 에코가 떨어지게 돼서 아이소에코나 고에코도 프루이드가 어큐뮬레이션 되면 저에코가 됩니다. 예를 들면 어큐트 게스트린 무코사 리전에서 서부 무코사가 고에코로 보이는데 거기에 프루이드가 어큐뮬레이션 되면 에코제니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 세포가 밀집대가 정식되면 초음파 빔의 트랜스미션이 증가돼서 저에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모인 경우에는 세포가 정식했기 때문에 저에코로 됩니다. 그러나 이제 HCC는 일반적으로 저에코이지만 고에코인 경우에는 페시어 어큐뮬레이션 되거나 또는 사이누소이드가 딜라테이션 되거나 또는 이렇게 슈도 그랜줄라 포메이션을 형성할 때는 이 그랜더에 하고 내강하고의 이 코스의 인터페이스가 증가돼 가지고 고에코로 나옵니다. 사이누소이드도 확장이 되면 사이누스하고 내강하고 앱세리움 추모셀하고의 코스의 인터페이스 때문에 고에코로 보입니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초음파 소견에서 우리가 중요한 소견 헬로가 있습니다. 헬로가 보시면 HCC고 주위에 헬로가 저에코로 나눈 것은 헬로의 메커니즘은 이 추모가 증식하면서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 합니다. 그렇게 이 주위보다 이쪽에는 간세포가 확 압축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파이브로시스가 생기고 코아귤레이션이 생깁니다. 그리고 서라운딩 파렌키말 셀이 로스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보시면 아주 균질하죠. 이 안에는 내부는 헤테로지너스하죠. 초음파는 균질한 조직에는 초음파 부임이 잘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코로 납니다. 파이브로시스가 스캐터링 안 되고 밀집되고 압축이 되면 저에코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라테랄 섀도우인데 이것은 초음파 빔이 속도 경계가 스무스한 경계에서 빠른 속도에서 느린 속도에서 빠른 속도로 갈 때는 바깥으로 굴절하게 되고 빠른 속도에서 느린 속도로 갈 때는 안으로 굴절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속도가 느리고 HCC는 세포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게 느린 데서 빠를 때 갈 때는 바깥으로 굴절하고 물처럼 되어 있을 때는 안으로 굴절합니다. 우리가 아스팔트에 가다가 빙판에 갈 때는 바퀴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듯이 라테랄 섀도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모자이크 패턴에서 우리가 HCC에 다양한 세포가 있을 때는 안에 각각의 에코에 차이가 나는 것이 조직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자이크 패턴에서 HCC의 아주 중요한 진단의 소견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헤망지오마가 이렇게 믹스드 에코덱슨 안에 디제네이션 돼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HCC도 변성을 일으키게 되면 다양한 에코로 믹스 에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포 에코하게 보이는 것은 아까는 HCC에서는 그 노졸라 타입은 주위를 컴프레션 해가지고 파이브러 시스템으로 제코가 되는데 메타세시스일 때는 우리가 변연의 저에코로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HCC의 변연 저에코는 세포가 바깥에는 정식된 세포에 의해서 초음파빔이 잘 통과돼서 저에코고 내부는 디제네이션이 있어가지고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헤파틱 메타시스에서 파이브로시스가 심하면 안으로 파이브로시스의 컨트랙션 때문에 이렇게 umbilication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파틱 메타시스의 이런 타겟 사인, 페리페른 제코, 내 안은 고에코 여러 개 뭉쳐진 클러스터 사인. 여기에 이제 뮤시너스 HC 종양처럼 안에 뮤신이 어큐뮬레이션 돼가 스톤이 생기면 섀도를 생기고 또 이렇게 멀티플 노듈로 이렇게 보이는 게 리버 메타세이스 소견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같이 우리가 초음파의 기본 원리 같이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초음파 기본 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초음파의 에코의 강도는 반사에 비례한다. 두 번째, 반사는 그 물질이 강한 반사체이거나 또는 그 물질이 여러 가지 헤테로지너스한 물질로 섞여져 있을 때 물질과 물질 사이에 초음파의 전달 속도의 차이가 많이 날 때는 그 경계면에서 반사를 많이 한다. 세 번째는 초음파의 에코의 포효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응답. 질의응답 채팅창이나 아니면 음성으로 편안한 방법으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어려우십니까? 오늘 강의에 있는 내용을, 강태경 선생님. HCC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강태경 선생님, 라테랄 섀도우. HCC의 라테럴 쉐도잉에서 캡슐의 역할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캡슐의 역할이 있습니다. 캡슐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HCC에서 초음파 빔이 있을 때 캡슐이 있어야만이 라테랄 섀도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HCC에서 노졸라 타입에도 이 캡슐을 뚫고 주위로 인베이전 할 때는 라테랄 섀도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졸라 타입의 HCC에서 주위 침륜이 있느냐 없느냐 중에서 이 라테랄 섀도우가 있으면 이것은 주위로 침륜을 하지 않았구나. 라테랄 섀도우가 없을 때는 주위 침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캡슐이 있어야 나옵니다. 원장님 한규영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신수질, 신피질, 에코 차이가 왜 나는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키드니에서 신수질은 콜렉팅 닥터로 구성되었습니다. 콜렉팅 닥터에 소변이 물이 들어있죠. 그리고 호모지니어스한 조직입니다. 초음파 빔은 제가 말씀드릴게 균질한 조직이고 내부에 물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균질한 조직은 초음파 빔이 잘 통과되고 그게 또 물이 들어있으니까 더 저에코로 나옵니다. 그러나 콜텍스는 어떠냐면 그로메루스가 있죠. 그로메루스는 아예 안에 혈관이 있고 무수한 그로메루스의 복잡한 조직이 되죠. 그 안에. 그러면 초음파 빔이
그로메르스를 통과하면 그로메르스에서 마치 헤망지오마처럼 그 안에서 반사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콜텍스는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생아인 경우, 아주 어린애인 경우에는 이 콜텍스 안에 그로메르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콜텍스가 성인에 비해서 그렇게 고에코로 보이지 않습니다. 성인에서는 콜텍스, 고에코, 메줄란, 저에코로 구별이 되는데 아주 신생아나 아주 어린애에서는 그로메르스 크기가 아주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사가 적게 돼가지고 에코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중심 에코 복합제는 그 안에 안에 소변이 들어있는 부분하고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펠빅스 주위에 파이브로 티슈, 베슬, 너브, 림파티, 팻 여러 조직이 둘러싸 있기 때문에 초음파 빔이 중심 에코를 통과하면서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에코로 합니다. 물질이 딱딱한 거하고 그 에코제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반사의 관계가 됩니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또 질문은 없어요? 원장님, 김대진님도 질문 한 개 할게요. 예. 아까 이게 필리핀 할로가 저에코가 많은데 예. 그게 메타스타시스는 할로 자체가 세포입니다. 암세포입니다. 예. 라는 거는 주위의 조직에 의한 그 할로가 맞죠. 왜 그렇게 예, 왜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이브러스 티슈가 고에코의 원인은 파이브러스 티슈가 크로니 헤파타이트 리버 시로이스 파이브러스 티슈가 이 간세포에 스캐터링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초음파빔이 파이브러스 티슈에 부딪혀 가지고 산란을 해 가지고 그것이 합쳐져가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캡슐에 HCC의 헬로가 생기는 캡슐은 아까 초음파에 보다시피 그 세포가 이제 암에서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 하니까 이 조직 자체가 압축이 되죠. 압축이 되면 균질하게 되고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세포가 이래 스펀지처럼 있는 거하고 꽉 이렇게 압축되는 거하고는 초음파 빔이 압축이 되면 훨씬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파이브러 티슈가 스캐터링 된 게 아니고 이 파이브러 티슈가 응집이 되어버리죠. 파이브러 티슈가 응집이 되어버리면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 갑상선 결절도 이 폴리큘라 네오플라즘이나 이런 거 보면 주위에 파이브로시스가 있고 그 파이브로시스가 응집이 돼 가지고 저에코로 나타납니다. 김민생. 야, 근데 메타스타시스는 그러면 그 메타세는 세포입니다. 암세포입니다. 세포라서 그렇죠. 암세포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상세포하고 암세포하고는 세포의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몰 HCC가 저에코로 나오는 것은 스몰 HCC가 주위에 간 조직의 간세포보다 밀도가 3배에서 4배 정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균질한 세포가 밀집이 되어버리면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질문이 약간 라테랄 섀도우는 HCC만 주로 생기는 특징이고 라테랄 섀도우는 다른 튜머라든가 비나인 생길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라테랄 섀도우가 생기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첫째는 이 결절하고 주위 조작하고 세포 밀도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나인은 라테랄 섀도우가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가령 우리가 비나인 튜머는 세포의 밀도가 주위 조직에 비해서 밀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암은 이 세포가 무한정식이 되죠. 그래서 세포가 꽉 덴스하게 꽉 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라테랄 섀도우가 생기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초음파의 음속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HCC인 경우는 중심 부분에 세포의 밀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초음파의 전달 속도가 빠르고 전파수 주위는 전달수가 상대적으로 늦거든요. 비나인 종양에서는 설사 캡슐이 생기더라도 라테랄 섀도우가 안 생기는 것이 비나인 종양이 말리겐더 종양 비해서 그렇게 세포의 밀도가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결국은 비나인 종양의 라테랄 섀도우가 안 생기는 것은 세포의 밀도의 차이가 주위 조직과 그렇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중요한 것은 세포의 밀도가 높아야만이 초음파의 전달 속도가 빨라지고 전달 속도의 차이가 있어야 라테랄 섀도우가 생깁니다. 예, 아주 뭐 김대인 선생님 질문은 제일 샤프합니다. 이제든지. 예, 그러면 질문이 시간이 다 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광고. 네, 김일봉 원장님 그리고 김대진 원장님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강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으로 4월 11일에도 강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알피니언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나중에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 부탁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